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도 쌀쌀한, 그러나 어제보다는 덜 쌀쌀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챙겨볼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휘발유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경유에 값이 싼 등유를 섞어서 판매하거나 이걸 연료로 사용한 사람들이 적발이 된 건데요. 서울시와 한국석유관리원은 올해 1월부터 잠복 단속을 벌여서 가짜 석유 판매업자들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유에 많게는 75%까지 등유를 섞었다고 그러는데 등유가 경유보다 30% 이상 저렴한 점을 노려서 차익을 챙긴 거죠. 서울시는 적발한 10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말처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건물에서 벽돌이 떨어져서 60대 남성이 숨진 겁니다. 사고가 난 건물 1층의 세입자였다고 그러는데 당시 건물 3층에서는 낡은 창틀을 바꾸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요. 이건 허가 대상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 또 오늘 아침에 화제입니다.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력을 쓰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의 관계는 정말 좋다. 이렇게도 말해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비핵화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차량을 이용하신다면 단 5분만이라도 서둘러 나오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붙으면서 도로 곳곳이 미끄러울 가능성이 있겠고요. 특히나 블랙 아이스로 인해서 과속 시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곳에 따라서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 있겠는데요. 충청도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늘 아침까지, 또 전북에는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나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또 오늘 한낮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4도에서 12도 선으로 어제보다는 약간 높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종일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요일 초대 손님과 함께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초대할 손님은요, 중견 트로트 스타죠. 송대관 씨 그리고 태진아 씨가 코러스를 맡으면서 아주 화제가 된 인물이고 2019년 상반기에 트로트 열풍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벌써 데뷔 12년 차 가수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혜양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가수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모델인데요, 모델. 그럴까요? 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자, 좀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 행복한 아침 가족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행복한 아침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2년 차 트로트 가수 김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트로트 열풍, 2019년 상반기에 트로트 열풍을 몰고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유, 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그렇죠. 네, 네. 요즘 사실 어르신들이 알아봐 주시는 거는 네. 대부분 트로트를 좋아하시니까 그러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제가 해외 공연이 있어서
공항에서 마주쳤던 고등학생 친구들이 사진을 단체로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언니 가수죠가 아니라 김양 언니라고 이름을 딱 불러줘서 김양이 조금은 유명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한 팬이거든요. 네, 오늘 정말 기대하고 나왔는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피부 관리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피부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화장도 해야 하고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하다 보니까 피부는 조금 그래서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뭐 녹차팩도 해주고요. 오이팩도 해주고 피부과도 자주 가는 편이고요. 네. 또 이제 여자 가수다 보니까 가끔 보톡스도 좀 맞고. 굉장히 이 솔직하네. 솔직함은 뭐죠? 마지막에 굉장히 신경적이었어요. 예. 너무 관리 안 해서 이상한 거보다요. 조금씩 그럼요. 관리해서 예쁜 게 나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김양 씨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또 이력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김양 씨는 데뷔 전에 2006년 2월부터 3년간 MBC에서 합창단으로 또 활동을 했었고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죠. 김양이란 예명으로 트로트 가수가 됩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지금 그래요. 이제 데뷔 12년 차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량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합창단 생활을 하다가 트로트 가수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처음에 제가 사실은 소울 음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흑인 음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MBC 합창단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오디션의 기회가 있어서 오디션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송대관 선생님이 계셨던 기획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발라드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바로 트로트로 시키시더라고요. 네, 실장님께서 트로트가 일단 전문이니까 트로트 먼저 한번 해보자. 트로트 해보고 너가 또 좋아하는 음악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어떻겠니?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가 200대 1이었다는 거죠. 200 몇십 대 1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4년 정도 가수를 찾으셨었대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쯤에 제가 이제 오디션을 봤었는데 마음에 드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부른 노래가 뭐예요? 그때 여러 곡을 불렀어요. 뭐 팝송도 부르고 가요도 부르고 뭐 그랬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트로트 가수가 됐는데 그 김양이라는 이름이 예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명이 김대진이고. 김대진입니다. 네, 이제 예명이 김양이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첫 노래 우지마라라는 노래를 녹음을 마치고 회사 식구들끼리 다 같이 회식을 했어요.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근데 가수 이름을 김대진으로 하기엔 여자 가수인데 좀 너무 강하지 않냐.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나중에 그럼 어떤 이름을 하면 좋을까라는 상의 끝에 송대관 선생님께서는 뭐 양수리 어떠냐. 양수리. 네. 양수리요? 이태원, 양수리, 미사리 뭐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지역 이름으로 하면 기억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예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싫었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작곡가 오빠가 또 그러면 김양 어때? 우하하하 하셨어요. 장난으로 던진 말이었어요, 사실. 왜 이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딱 그러시더니 그 다음날 사장님, 실장님 모두 전화를 주셔서 김양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하니? 김양으로 가야겠다. 저 너무 싫어요. 진짜 안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이미 녹음이 끝났잖아요. 일주일 있다가 홍보용 CD가 김양으로 찍혀져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았던 이름인데 지금은 너무나 편안하게들 많이 불러주시니까 지금은 아주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한 번 들으면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는 내 이름에 만족을 한다. 김양. 사실 만족은 하는데 나이가 점점 이제 제가 40이 넘고 이러니까 조금 양자를 붙인다는 게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본명도 자꾸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 이제 본명이랑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김양, 김대진 이렇게 각인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아니 나이가 더 들어서 노래할 때도 김양, 영원한 김양. 그죠. 그거는 너무 좋은데 선배님들께서 그래서 장난으로 저한테 한 60 넘으면 김부인으로 하라고 했는데 싫습니다, 선배님.
김양 씨 이러지 않고 선배님들 중에 짓궂은 분들 김양아 뭐 이러겠어요? 양아도 많이 하시고 양아 이렇게도 많이 하시고 네, 김양아도 많이 하시고 처음에 사실 데뷔했을 때 CD를 전해드리러 가면 김양아 커피 2잔 이 소리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기분 나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장난처럼 하셨던 거였는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장난인지 알아서 괜찮았었고 그래서 점점 이름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높아졌고 또 자주 불러주시고 가깝게 느껴지게 하는 이름이다 보니까 이러면 자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가수 장윤정 씨하고 친해요? 네, 윤정이랑 어떤 인연이 있어요? 사실 데뷔하고 윤정이하고 같이 무대 설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기실에서 자주 만나게 됐었고 또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윤정이는 빠른 80이고 저는 79년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일 끝나면 같이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저렇게 모여서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정말 둘 다 성격이 조금 투박해요. 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뭐를 설명하고 얘기하고 하는 스타일들은 못 돼서 툭툭 던지는 스타일. 그냥 정말 뭐 일 끝난 뱃사람들처럼 정말 만나서 그냥 술 한잔 툭툭 하고 야 수고했다 하고 들어가고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친해지게 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윤정 씨도 두 분이 이제 술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근데 장윤정 씨가 먼저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러면 조금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은 중간에 좀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침체기였고 윤정이는 너무나 대박 스타였기 때문에 윤정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너가 조금 불편해할까 봐 중간에 연락을 못했었다고. 너무 주눅들까 봐. 제가 너무 주눅들까 봐 연락을 못했었대요. 그리고 방송에서 만나도 조금 어색했어요. 저희가 안 그랬었는데. 그래서 왜 그랬는고 했더니 이제 윤정이가 말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주눅들까 봐 말을 쉽게 못 걸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상대도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남자들은 그러거든요. 야, 네가 더 잘 나가? 술은 내가 더 잘 마셔. 그럼 어때요? 사실 술도 윤정이가 훨씬 잘 먹어요. 그래요? 참. 정말 둘이서 거의 밤새고 먹을 때도 있었고요. 한 10시쯤 만나면 새벽에 한 4시? 5시까지 먹고 그렇게 헤어지고 했는데 저는 막 취해서 해롱거리면서 집에 가는데 윤정이는 멀쩡하게 집에 가요. 그래요. 두 분 다 술이 굉장히 세죠. 주당이네요, 주당. 저는 지금 더 못 마시고요. 그럼 먼저 또 술도 더 잘 마셔. 거기다가 결혼도 먼저 해. 아이 둘의 엄마거든요, 장윤정 씨는. 그러니까요. 너무 부럽고요. 사실 친구처럼 애인처럼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빠가 딸바보이다 보니까 막 그 딸 영상 보면서 막 행복해하는 것도 보여주기도 했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나도 빨리 저렇게 친구같이 애인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놓고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진짜로. 잘 사니까. 행복하게 사니까. 장윤정 씨가 절친이니까 소개팅 부탁도 좀 하시고. 제가 또 그런 이게 좀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리고 또 약간 불편해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다가와줬으면 하는데 정말 다가오는 사람이 없네요. 사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장윤정 씨하고는 이제 트로트계의 절친이고 또 있습니다. 트로트계의 스승이자 아버지. 앞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송대관 씨. 그 200여 명이 이제 나왔던 오디션에서 직접 발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물건인 줄 알았다. 선생님께서 제 목소리가 되게 깨끗하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요즘 트로트를 하는 분들 중에 조금 기교를 많이 섞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것보다는 저처럼 좀 깨끗하게 부르는 스타일을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시던 가수를 찾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딱 어떻게 걸맞게 다행히 저에게는 너무나 행운이었고 감사한 일이었는데 저희 실장님 통과, 사장님 통과, 마지막 가문이 송대관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댁에 가서 직접 제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녹음한 걸 들으시고는 별로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약간 패기가 생겨서 선생님 제가 그럼 직접 이 자리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라고 라이브로. 여기 볼이 덜덜덜덜덜 떨리면서도 라이브로 열심히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이 또 예뻐 보이셨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또 예뻐 보이죠. 네, 그게 또 착해 보이고 예뻐 보이셨는지 네, 오디션을 통과하게 해주셔서 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우지 마라. 네. 그 노래에서는 그 당대 이 트로트계에 탑석한 두 사람, 그죠? 네. 송대관, 태진아. 네. 이 두 분이 코러스를 넣어줬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실은 두 분이 그리고 따로따로 오셔서 녹음하시는 것도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쵸, 그쵸. 두 분이 같이 오셔서 같이 녹음실에 들어가셔서 네. 함께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네 진짜 은인 같은 분들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노래를 청하면 그 뒤에 네. 코러스 그 음원에 들어있죠? 아마 이 음원에는 없을 거예요. 아, 여기 없어. 네, 아, 네. 그럼 코러스 어떻게 넣나도 네. 궁금한데. 네, 그러니까요. 나중에 CG가 안 되는구나. CG를 이렇게 두 분 좀 생방이다. 해주시면 좋은데. 네, 그냥 계시다고 생각해 주시고 항상으로 저희가 네. 우리 궁금해요. 우리 둘이 코러스 할까? 저는 좋은데. 뭘 부를 줄 알아요? 저희가 하면 좀 망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네. 그럼 맛 좀 보죠. 네네. 우지 마라 노래. 네. 지금 여기서 좀 청해도 그럼요. 될까요? 예, 청하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사랑이란 다 그런 거다 저마다 아픈 사연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사랑이란 다 그런
반했다는지 알 것 같아요. 아, 아니 정말? 근데 노래가 네. 신퍼. 이게 신나면서도 슬퍼. 약간 슬퍼요. 맞아요. 네. 맞아요. 초반에 또 반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잔잔한 슬픈 노래인가 했는데 갑자기 그냥 얼쑤가 막 나와가지고. 아 노래도 하셨으니까 네. 한숨 돌리시고요. 김양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든든한 지원자 두 분을 또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양 씨의 언니 김소진 씨, 그리고 김양 씨의 매니저이자 오빠인 김대중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제가 우리 이쪽으로 자리를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두 분이 함께 반갑습니다.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아, 이렇게 가족분들이 나오니까 그 명절 특집 있잖아요. 오늘 행복한 아침이 더 행복해지네. 김양 씨가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육남매 엄마이자 예. 한국 무용가인 슈퍼우먼, 세상에 하나뿐인 저희 언니 김소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이고 저의 대표님 예. 이자 매니저인 저의 하나뿐인 친오빠 김대중입니다. 야, 진짜 든든하시겠어요. 네. 성함이. 아니, 전 대통령. 님자를 붙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얼마나 든든해. 그래서 아주 특정 지역에 가면 굉장히 인기가 아이고, 많습니다. 아, 왜 그래요. 어? 뭐 아니, 보기만 해도 거기다가 든든해 보여요. 여섯 아이의 어머니라고는 네, 저희가 육남매. 전혀 믿기지 네, 않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네, 맞습니다. 저는 그 큰애가 네. 이제 20살이고요. 네. 이제 둘째가 이제 17살이고 그다음에 이제 셋째가 6살, 16살. 16살.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요. 그리고 14살. 그다음에 14살, 네. 그다음에 또 13살, 그다음에 막내가 6살이에요. 야, 여섯 여섯 살짜리. 명씩이나 이게 여섯. 아유. 일단은 뭐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그리고 뭐 일단 큰 딸을 낳고 둘째도 딸 낳고 셋째도 딸을 낳았어요. 근데 또 이제 아들을 한번 낳고 싶은 마음에 욕심에 이제 한번 낳아볼까 해서 낳았는데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하나를 키우려고 했더니 누나들 3명에 또 이제 등살에 또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또 아들을 낳자. 그래서 또 하나를 더 낳았어요. 네. 낳는데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잘생겼어요. 아들이에요. 네. 그래, 너무 그래. 잘생겼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아니, 나가시네요. 우리 저 김수현 씨처럼 네. 너무 잘생겼어요. 괜찮네요. 예. 정말 잘생겨서 하나를 더 낳자. 그래서 하나를 더 낳았어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아들이에요. 사실 비밀이 있어요. 원래 7째도 임신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체력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그때 자연적으로 이제 유산이 되어가지고 좀 아쉬워했었죠. 네. 그래서 6째까지 저희는 지금 행복한 아침에서 애국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받았어요. 궁금했던 건 네. 김양 씨는 네. 조카가 막 4째, 5째, 6째 그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저는 사실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낳을 때까지 다 낳으라고 그랬어요. 전 아예 그냥 낳고 싶으면 더 낳으라고 했었는데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딸이 힘드니까. 네, 엄마는 엄마의 자식인 언니가 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딸이 힘든 게 너무 싫으셔가지고 5째부터는 하루 정도 집 나갔다 오시고 막 그랬어요. 혼자 바람 좀 쐬고 와야겠다. 속상하셨어요. 네, 막 호적에서 판다 그러시고 네. 진짜로 화가 많이 나셨었는데 많이 우시고 하셨죠. 네, 많이 우시고 너가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아서 힘들어서 어떡하려고 하니 그러셨는데 막상 또 아이들을 낳으면 너무 예쁘니까 지금 또 너무 예뻐하세요. 아니, 그리고 뭐 어떻게 해? 어머니, 어떡하세요? 저 사위하고 딸이 금슬이 좋은 걸 뭐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똑같이 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명절에 가족들이 같이 모이면 촉촉하겠네요. 저희 전체 다 모이면요 아이들까지 15명이에요. 그렇지. 아이들만 8명이라서요.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그러게. 진짜 정신없고요. 식당 한 번 가면 거의 뭐 폭풍이 이래, 휘몰아치듯이 이래. 정말 장난 아닙니다. 야. 네. 우리 김대중 선생님 자제 두 분은 그러면은 몇 살이에요? 큰애가 8살이고요. 작은 애가 7살 연년생입니다. 그래요? 한참 귀엽겠네. 예쁘겠네요. 말썽 부릴 땐가? 네. 예, 지금 엄청 말썽. 힘듭니다. 김영 씨는 어떠세요? 언니한테 낳을 때까지 낳아봐라 했잖아요. 네, 만약에 결혼하신다면 네. 몇 명 낳고 싶으세요? 전 하나만 낳고 싶어요.
언니를 가까이서 봐서 네, 그런가요? 가깝게 봐서 네. 언니가 행동 모습을 많이 절대. 보니까. 언니가 절대 많이 나지 말라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럼 명절에, 설에 세뱃돈 나갈 때 좀 아까운 느낌이 있어요. 그런가? 많이 나가죠. 이미 많이 나가요. 장난 아니에요. 앞으로도 더 나갈 텐데. 아, 저는 또 그게 궁금해요. 6명의 자녀를 키우다 보면 밥할 때 뭐 얼마나 하세요? 이게 고충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전에는 밥 하면은 진짜 정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했는데 요즘은 이제 다 이렇게 아이들이 스케줄이 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먹는 시간이 요즘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 올 때마다 차려주고. 몇 번을 차려야 네, 되는데. 근데 좀 그러니까요. 그게 힘들어요. 설거지량도 좀 많고. 뭐 저는 제일 힘든 게 이제 빨래가 제일 힘들어요. 빨래량이 어마어마하겠어요. 네, 빨래해서 빨래 개면은 아이들이 이제 많으니까 자기들 거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서 자기들이 이제 서랍에 다 넣어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죠, 저는. 아, 그래도 저 위에 딸이 셋이니까 너무 좋아요. 도움이 되죠? 네. 엄마 도와주고 사실은 그러죠? 우리 딸들한테 항상 미안한데 항상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다 도와주고 엄마 대신 역할을 많이 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이모하고 외삼촌도 좀 도와주고 그래요? 네, 예전에 많이 도와줬죠. 우리 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큰 딸이 또 이제 똑같이 이렇게 실용음악과에 지금 현재 그래요?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케미가 잘 맞아서 노래도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큰애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볼 때마다 용돈 주고 뭐 사주고 또 저한테 못하는 말 있으면 이모한테 전화해서 이모 저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또 바로 즉각 이렇게 바로 저는 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정말 고맙죠. 그리고 우리 남동생은 예전에 장가가기 전에 정말 잘 봐줬거든요. 정말 아이들을. 잘 봐줬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 아들 때문에 봐주지는 아들이 않지만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막둥이 보면은 뽀뽀하고 난리 나요.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니, 언니도 말씀을 잘 하시네요. 말씀을 잘하시죠. 아니, 처음에는 좀 떨렸어요. 그리고 외모도 네. 굉장히 떨렸는데 지금 네. 많이 좋네요.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게 이력이 화려하십니다. 아, 그래요? 일단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네. 한국무용을 전공을 했고요. 네. 미스 뉴욕 출신 그리고 한국 미인대의 미세스 야. 지인. 그래요? 네, 그리고 스타킹에 출연했고요.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현재 거주 중인 서초구에서 유일하게 6남매의 엄마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서초구청장님이 뭐 이렇게 표창장을 주시거나 뭐. 상 받았어요. 이제 요즘에 상은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했어요. 이게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정말 제가 서초구에서 자라면서 제가 많이 힘들 때 구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감사한 마음 때문에 정말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독거노인, 뭐 어버이날 이런 데 가서 공연도 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받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자녀 혜택이라는 어떤 그런 상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애국자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네. 뭐 애 뭐 6 낳았다, 7 낳았다, 8 낳았다 해서 상을 준 거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 대학 들어갈 때 다자녀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예. 처음에 갈 때 우리 큰딸도 맞아요. 장학금 받았어요. 예. 국가장학. 맞아. 아니, 스타킹은 또 어떻게 출연해요? 제가 이제 미인대 출신이고 하나 때 제가 정말 우아해졌다. 미국에 가도 주변에서 이렇게 대회를 나가래요. 그래서 대회를 여러 번 나갔는데 네.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은 그 밍크 선발대회에 나갔을 때 예, 제가 또 상을 받아가지고 그 폭스를 탔어요. 제가 저기 선이었거든요. 네. 근데 밍크 못 타고 폭스를 탔는데 그거를 제가 한국에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엄마한테 엄마 이거 입으세요 하고 선물 줬는데 하루 엄마가 결혼식장에 그걸 입고 오셨어. 근데 이상하게 밥을 먹는데 그 코가 간질간질거려가지고 막 털이 날라다니고 그들그들 벌어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뒷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기억난다고. 예. 제가 그게 보기에는 되네요. 조만간 언니는 다른 방송사에서 섭외 들어갈 거예요. 입장과 이 비주얼이 그래서 이제 정말 미인대 남달라요. 많이 좀 나가다 보니까 네. 이렇게 네. 이제 그런 스타킹의 마지막 출연에 미인대 건에 대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그때 이제 섭외가 됐습니다. 네. 예. 아니 그런데 오빠 김대중 씨의 이력도 네. 굉장히 화려해요. 지금은 뭐 대표님 겸 매니저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지만 본업은 원래 연기를 또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인물이 좋으세요. 달라요. 네. 집안이 전부 다 인물이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제 학창 시절 때 고등학교 때 연기학원을 다녔고요. 그래서 연기학원 다니면서 이제 연기에 대한 꿈을 조금 가지고 있다가 몇 년 동안 하다가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잠깐 거기서
멈추게 됐고요. 아니, 뮤지컬도 예, 했었어요. 그때는 네, 엘비스 프레슬리 그 메인도 했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다 그랜나를 그리고 나팔바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사진도 있어요. 네, 아직. 사진도 네. 있고. 네. 그럼- 그리고 탭댄스도 잘하잖아. 너. 잠실에 있는 네. 이제 월드 공연. 거기서 예, 땡땡 네. 월드 공연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연도 하고 이제 퍼레이드도 하고 제주들이 그랬었습니다. 많으세요. 예. 그러다가 맞아요. 이제 김양 씨의 매니저로. 그렇죠. 그렇게 네, 그 과정이 전에 이제 걸렸습니다. 조금 자영업 조금 하고 있다가 네. 동생이 혼자 이제 기획사하고 이제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 동생을 조금 도와주고 싶은 네. 생각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뭐 이제 뭐 소속사 있고 매니저가 다녀보면 가족이면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가족이라서 오히려 좀 불편하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장단점이 좀 있나요? 진짜 그냥 현실남매이다 보니까요. 되게 무뚝뚝해요. 그래서 네. 이거 하면 돼? 알았어. 약간 왔어? 가? 약간 그런 식이에요. 되게 네. 무뚝뚝하고 그런 거는 사실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편안하게 말하지 않아도 둘이 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러네. 네. 근데 아무래도 친오빠다 보니까 네. 남자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정말로 관심 그거는 있어 또 하는 장단점이 있네. 예.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관심 있는 장점인데요? 눈빛을 바꿔, 많이 바꿔, 봤거든요. 바꿔. 근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말을 못 해요. 그거는 좀 이렇게 살짝 터주셔야.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은 연애 잘 하고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빨리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예. 아, 길을 열어주셔야 뭐 결혼. 아 그럼요. 아니, 길은 제가 지금 뚫고 다니고 있습니다. 워낙 또 든든한 지원군이시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행복한 아침이 또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렇죠. 지원군이 맞는지, 삼남매의 호흡은 어떤지 오.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퀴즈를 좀 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문제를 드리면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칠 겁니다. 그러면 OX 제가 판 드렸죠? 네. 싹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둘만요? 그럼요. 네. 이제 김양 씨에 대한 질문을 드릴 것이고 우리 언니, 오빠가 어떻게 답을 잘 맞출 수 있는지 지원군이 맞는지 아니면 적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좀 쉬운 거부터 할게요. 김양 씨의 혈액형은 B형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맞습니다. O, B형. 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보통 뭐 형제들은 혈액형이 비슷하기 그럼요. 때문에 네. 쉬운 문제로. 가볍게 한번. 네. 자, 요거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김양 씨의 데뷔는 2009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2009년. 걸렸어요? 지금 오빠는 O를 들었고요. 네. 언니는 X를 들었는데 네, 이거는 오빠가 네. 매니저기 때문에 확실할 거예요. 데뷔가 몇 년도? 그래서 오빠가 매니저기 때문에 네. 더 어이가 없습니다. 아, 틀려요? 네, 틀렸어요. 그럼. 2008년이에요. 2008년이니까 맞아. 2009년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매니저인데 이게 어떻게? 아 2000. 네, 어처구니가 없네요. 처음부터 같이 일을 한 건 아니었나요? 네,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언니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 언니는 네. 네. 언니 근데 못 들으셨죠? 저만 들었거든요. 네. 찍었어요. 이 양반들이 잘못된 양반들이네. 마지막 제가 마지막 기회 한번 드릴게요. 네. 이번에 잘 맞춰서 네. 오늘 화기애애하게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김양 씨의 발표 앨범. 지금까지 총 낸 앨범은 7장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하나, 둘, 셋 외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아니, 어떻게, O? 아니요, O예요. 오, 두 오. 분다 O. 자, 정답은? 뭐야? 아, 어이가 없네.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잠깐만. 다시 기회 아니래, 드릴게요. 아니래. 자, 다시 네, 기회 드릴게요. 네, 네. 자, 네. 맞으면 아니면 O. 숫자를 해줘 보세요. 숫자를 아니, 해야지. 같은 질문 드릴게요. 자, 김양 씨가 여태까지 발표한 앨범은 총 7장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예! 정답은 아유. 6장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저 매니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 정말 오늘부터 교육을 조금 다시. 불편하게 집에 돌아갈 뻔했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모를 아니, 수도 있죠. 뭐. 진짜 이렇게 저 삼남매가 모이면 아주 흥이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삼남매 기왕에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뭐가 없을까요? 오. 네, 이번에 제가 이제 발표한 노래가 있는데 네. 얼마 전에 또 사람이 좋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저희가 또 흥부잣집
네, 3남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3남매가 흥부자 노래를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김양 노래 중에 흥부자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신곡이기도 하니까. 네. 예, 오늘 그러면 세 분 같이 한번 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부자 흥부자가 왔어요. 근심 걱정 모두 날려버려요. 부자 언니 어떻게 할 거예요, 언니? 스트레스 쌓이면 병이 났네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친구 만나 술도 한잔 님과 함께 여행 가요. 즐겁게 살아갑시다. 흥부자가 왔어요. 근심 걱정 모두 날려버려요. 흥부자가 왔어요. 한 번 분위기 생기네. 놀러 갑시다. 부자 우리가 흥부자. 부자 우리가 흥부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야, 아니 이 삼남매분들은 흥부자 아니고 흥재벌이에요. 감사합니다. 흥재벌. 야. 아, 저 언니 쇼맨십이. 아니 언니는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래? 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 활동을 춤추다가 방송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와. 이야. 우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흥이 차가지고. 네? 그래도 진도 나가야죠. 할 건 해야죠. 네, 그렇죠. 네. 아. 아이고, 참. 이제 한번- 매니저 오빠가 이제 두 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아요. 원래는 진짜 언니가 연예인의 끼를 다분히 네. 갖고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네. 네. 희한하게 둘이가 그런 거를 원했었고 저는 그냥 노래만 하길 원했었는데 네. 제가 가수가 돼가지고 근데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김양 씨가 합창단을 그만두고 거기 소속사로 가서 바로 뜬 게 아니잖아요. 무명 시절이 길었죠. 사실은
오히려 데뷔하고서는 바로 떴었고 데뷔하고 한 2년 정도 정말 바쁘게 네. 지내다가 네. 그 이후에 한 7, 8년이 정말 침체기였어요. 네, 그 노래를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노래를 네. 굉장히 많이 아셨고 네.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래가 많이 이제 알려진 상태였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사실 좀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죠. 그럼 무명 시절에 저는 이제 그거 어떻게 생활해요? 사실은 제가 8년 동안 거의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돈으로만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해에는 그 나라에 일이 좀 많이 있었던 해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한 달에 거의 80만 원 정도? 1년 번 돈이 한 800 몇십만 원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럴 정도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SBS에서 했었던 왜 도전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3번을 1등을 해서 거기서 탄 금열쇠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팔아서 조금씩 쪼개서 쓰기도 하고. 그 한양 주던가요? 네. 한 양씩 2번 받았고, 네, 반양 1번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팔아서 좀 어려울 때 아이고, 쓰기도 그랬어요. 하고, 통장에 뭐 7만 원 있고 이런 거는 뭐 대부분이었어가지고, 네. 네, 좀 힘들게 했지만 저는 또 혼자서 생활해야 된다라는 약간 독립심이 강한 편이었어가지고 네,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정말 뭐 다른 가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람이라면 다 고생을 하면서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동생이다 보고 가족이다 보니까 같이 느꼈죠, 고통을. 그래서 그 고통을 같이 느끼다 보고 또 본인 스스로가 또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마음이 좀 아팠었거든요. 안쓰럽고. 예, 안쓰럽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계기로도 또 같이 제가 일을 하게 네. 되기도 했고요. 언니는 더 짠하셨을까요? 그렇죠. 짠했죠. 짠했는데 그래도 우리 동생은 정말 재능 갖고 있잖아요. 네, 노래를 잘하고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믿었어요. 확신했고. 그래서 저는 아프진 않았어요, 마음이. 진짜로. 그 당시 사실 집안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사실 이제 가족들이 함께하던 사업이 좀 잘 안 되면서 집안에 빨간 딱지를 붙인다 하죠. 그래서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장실에 물이 새서 넘치는데도 고치지 못하고 그냥 지내기도 했다고 해요. 네. 오물이 막 가족이- 넘치고 그랬어요. 네. 같이 사업을 했으면 어떤 네. 쪽의 사업을 하신 거예요? 육류 유통업을 했었고요. 네, 그거를 같이 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노래를 했었고 다른 모든 가족들은 또 그 사업에 같이 함께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좀 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네. 같이 어려워졌군요. 네, 그러니- 전부 다. 그래서 김양 씨가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해결하면서 뭐 네. 한 달에 80만 원 뭐 이렇게 네. 가지고 살아야 되는. 네, 근데 그 원래도 근데 저는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혼자서 해보려고 하는 좀 편이었어가지고 사실 제가 합창단 생활하면서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고시원을 3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1.5평짜리면 이 탁자 2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TV 밑에 다리 넣고 이렇게 3년을 살았는데 엄마 아빠가 오셔서 빚을 얻어서라도 방을 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저는 제가 돈 벌어서 제가 방 얻어서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 정도로 조금 독립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편이었어서 엄마 아빠가 좀 믿고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항상 그때 합창단들이 늘 밝으니까 저도 그때 같은 방송사니까 같은 공연도 있고 네, 이랬는데 자주 뵀어요. 늘 밝았는데 네. 그때가 제일 힘들 때였군요. 제일 힘들 때였고 사실은 그때보다도 가수 되고 초반에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은 가수가 됐는데 바쁜데 돈은 많이 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회사에서 애써주시는데 이제 시대상이 조금 어려운 좀 시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회사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해서 네, 같이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도 잘 버텨내서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그 네. 잘 버틸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뭐였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영순이는 무조건 가족이거든요. 네. 그 가족 중에 엄마, 아빠. 네. 엄마, 그렇죠. 아빠 어떻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던가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는 늘 너무 걱정만 하셨어요. 늘 걱정되고 제가 일부러 걱정을 안 끼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걱정하시잖아요. 네. 부모님들은 제가 뭐가 있으니까 걱정 이렇게 말을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저를 늘 믿어주셨어요.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래서 그 응원 때문에 제가 더 힘내서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좀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괜찮으세요? 아니요. 아직도 혈액암을 앓고 계시고요. 19년째 혈액암 앓고 계시고 저희 아빠도 이제 폐결핵 그리고 허리 디스크 뭐 엄마도 디스크 수술하시고 아빠도 수술을 하시고 그래서 두 분 다 지병이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 3남매가 좀 잘 관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 사실은 저희가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를 좀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 연결이 잘 안 됐어요. 네, 네. 어머니가 거부하셨을 수도 있어. 아니에요. 아마 아파서 모르셨나 봐요. 그러면 보고는 계실 테니까. 네, 한마디씩. 어머니한테 한 말씀. 어떻게 큰 따님부터 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 늘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힘이 돼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우리 3남매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엄마 얘기하면 그냥. 네. 또. 늘 감사드립니다. 좀 이따 또 얼굴 뵈러 갈게요. 예. 네. 오늘 안 울려고 했는데 왜 울어가지고. 그냥 옆에서 늘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오랫동안 같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김양 잘 될 거고 삼남매가 이렇게 든든하시니 뭐 그죠? 어머니 건강만 잘 챙기시면 되겠네요. 앞으로 계속 노래하시고 그죠? 또 울려버려가지고. 앞으로 노래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따뜻한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가수 김양이고 싶어요. 그래서 김양 노래를 들으시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좋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 김양이 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언제나 앞으로 섭외 전화 많이 갈 거예요. 많이 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조리 싹다 덮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다. 네, 문화 연예계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연예 전문 기자 배우 김서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할 때 공항에서 세관에서 꼭 내야 하는 이 한 장의 종이가 있죠. 바로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인데요. 이곳에는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내 여권번호 등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 세관 직원들에 의해서 만약 여배우나 운동선수 같은 유명인들의 신고서가 촬영이 돼서 외부로 유출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거는 저 세관에 내면 일정 기간 가지고 있다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규정대로라면 폐기가 됐어야 합니다. 휴대폰 신고서는 공항 세관에서 취합을 한 이후에 한 달 정도 공항에서 보관을 하고요. 이후에 폐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폐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세관 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중에 빼돌릴 수 있는 구조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럼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건가요? 네, 방송인 안정환 씨, 배우 송혜교 씨와 가수 김태원 씨 등이 있고 그리고 재벌 회장의 신고서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 인사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 해외 축구 선수와 유명 피아니스트, 디자이너 등 직업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건 언제 작성된 신고서들이에요? 네, 지금까지 밝혀진 신고서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작성된 것들이라고 하고요. 현재 다른 비위 혐의로 감찰 및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세관 직원이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김포공항에 근무할 당시에 빼돌리거나 사진을 찍어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현재 관세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관세청은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해당 직원을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게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 저도 알아봤는데요. 일단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상황이죠. 그리고 형법상, 그러니까 형법의 공무상 비밀 누설 조항에
또 이게 해당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관세법에도 또 적용이 돼요. 그래서 관세법 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비밀 유지 조항 위반 등으로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권번호라던가 이런 생년월일 같은 개인 그 식별번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같은 생각인 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뿌리를 뽑는다고 하죠. 확 뽑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네, 유재석 씨가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산슬이라는 이름인데요. 유재석 씨가 한 방송을 통해서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데뷔와 동시에 트로트 대세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요즘 인기가 어마어마하고요. 사실 방송 MC로만 보던 유재석 씨가 유산슬 이름을 가지고 축제에 등장한 거 제가 또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유산슬 씨는 요즘 축제뿐만 아니라 트로트 인간계 접수를 위한 열혈 홍보 활동, 유산슬의 깜짝 팬미팅을 하며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유재석 씨는 12월 예능 방송인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동료 중에서도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방송인 지석진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석진 씨가 유재석 씨와 함께하는 방송에서 나는 그렇다면 지루박으로 데뷔를 하겠다라면서 이 트로트 가수에 굉장히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유산슬 씨, 지루박 씨, 저희 트로트 가수 나오는 거 알죠? 네, 전화 주시면 바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저희가 우리 기술력을 빛내는 분들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어제하고 그제. 오늘도 준비되어 있어요.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기술의 국산화를 당당히 이끈 기술 한국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세 번째 주인공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빛의 속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내며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기술 강국 대한민국. 그 뒤에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성공한 기능 한국인이 있습니다. 기능 한국인이란 10년 이상 산업체 현장 실무 기술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 숙련 기술자를 뜻합니다. 국가 경쟁력 상위 9%, 대한민국 산업의 숨은 영웅들. 우리는 그들을 기능 한국인이라 부른다. 제3편 조항래 기능 한국인을 만나봅니다. 어두운 밤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불빛. 자동차 주행 시 시야를 환하게 비춰주는 자동차 헤드램프. 그리고 흔히 사용하는 휴대전화 플래시까지 여기엔 형광체라는 중요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기술에 의존해온 형광체. 오늘의 주인공은 이 형광체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분이라는데요. 저는 지난 8월에 이달의 기능 한국인 제150% 선정된 조항래입니다. LED 형광체 분야 경력 20년의 조항래 대표. 이 수많은 상패가 그의 위상을 말해줍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이제 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서 농사일에 전념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이 시골의 인문계 고등학교 가면 농사를 짓겠구나 이런 생각에 빨리 어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빨리 자격증을 따고 졸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 빠르게 취업에 성공한 그는 어느덧 회사의 CEO가 됐습니다. 그의 회사는 무선통신부품 전문 기업으로 연 매출 약 353억 원을 올리며 국내 강소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성과의 중심에는 바로 조항래 대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퇴근해도 혼자 남으셔서 밤늦게까지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4시에서 5시간 반 정도 주무시는 것 같아요.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워커홀릭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에 보고 계시는 공정이
그 원료가 이제 아주 골고루 이렇게 잘 섞이게끔 장비를 저희들이 이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믹싱을 하는 공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도 2시간 동안 이렇게 배합을 하는 공정이니까 상당히 길고 중요한 공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배합된 액체 상태의 원료를 기계에 넣어주는데요. 이제 이 기계를 통해 원료는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배합한 원료들을 다시 이제 이렇게 반죽을 해서 슬러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필름 위에 이렇게 도포를 하게 됩니다. 얇게 성형을 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를 통과하자 필름 위에 원료가 얇게 잡혀 나옵니다. 필름 위에 저희들이 이제 슬러리를 이렇게 도포해서 시간과 어떤 온도 저희들 조정을 통해서 나온 제품의 롤로 저희들이 이제 완성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예, 원래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LED 불빛이 흰색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파란색 블루 LED입니다. 그리고 블루 LED를 그대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뭐 사물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시력도 우리가 상당히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파란색 LED를 이제 흰색으로 바꿔지게 되는 노란색 필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LED 형광체가 중요한 이유. 파란색 빛이 그대로 통과하는 일반 셀로판지와는 달리 LED 형광체는 그 빛을 하얀색으로 바꿔줘 시력을 보호해준다는데요. 이런 제품 또는 이런 방식은 국내에 전혀 없었고요.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수입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납기 공급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격도 그만큼 더 비싸게 되겠죠.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껏 보유한 특허만 무려 110건. 하지만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저희들이 수출을 하는 중에 이런 좀 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저희들이 일본으로 이제 수출하는 제품 중에 180억 정도 되는 이제 수주를 하게 됐는데요. 부풀었던 수출의 꿈도 잠시, 물품에서 발견된 치명적 결함. 하지만 그는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조항래 대표. 이번에 일본에 이제 수출하게 될 이제 제품 저희들이 개발이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제 방송 장비에 적용될 통신 부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좀 이런 부분,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술을 계속 하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에 저희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내일 또 내년을 내다보고 좀 상당한 역량을 좀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때문일까요? 2002년에 회사 설립 이래 매출은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즐기는 퇴근 후의 여유. 오 사장이 데리고 간 직원들도 있고. 결혼 전 연애했을 때도 바쁜 사람, 항상 바쁜 사람. 그래서 항상 약속 장소도 제가 신랑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됐고, 근데 그게 결혼해서도 늘 바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에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고. 직장 동료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지도 어느덧 18년. 늘 성실한 남편의 모습에 함께할 결심을 했다는데요. 이 사람이 뭔가 그때 연애를 막 하려고 할 때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아, 이 사람은 만약에 한다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못할 것 같다라는, 우리 딸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말릴 것 같아. 녹록지 않았던 지난 세월, 지금껏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다름 아닌 가족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고등학생 기업 탐방 체험을 통해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처음에 핸드폰을 쓸 때 대표님이 설명해 주는 것들이 맨 처음에는 모르고 지원하고선 일을 하게 되면은 어렵게 막 일을 배우면서 할 수 있는데, 알고 들어오면 더 알면서 이제 빠르게 배우면서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현장에서 확실히 일하시는 분이니까 뭔가 그 해주시는 말마다 뭔가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이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게임 같은 거 하면 저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기능인의 길을 걷는 후배들이 좀 더 큰 꿈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이 바쁜 조항래 대표. 하지만 연말이 되면 직원들과 함께 나서는 곳이 있는데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예, 저희 그 송도 신도시에 이렇게 입주해 있는 기업들과 그 주민들이 겨울을 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 봉사활동하러 나왔습니다. 지역사회의 보탬이 되고자 다양한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조항래 대표. 작은 땀방울들이 모여 따뜻한 온종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200장 들어갔나요? 예. 왜냐면 한 달에 몇 장 빼면 겨울도 따뜻하게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선배 기능 한국인들을 비롯해 모든 분들이 이런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이렇게 기술을 또 배우고 이렇게 숙련 기술인까지 이렇게 길을 걸어온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에 스스로 좀 더 전념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기술 하나로 국내 시장을 평정한 조항래 대표. 앞으로도 끊임없는 그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예술인들의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온라인 쇼핑몰 아트샵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트샵은 청년, 신인, 예술인들이 수수료 없이 자신들의 창작물을 판매할 수 있는데요. 진품 확인을 위한 거래 인증 시스템이 적용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술 전문 온라인 쇼핑몰 아트샵 오픈식은 하철경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 문화예술단체 대표들과 입점 예술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오후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2019 공공응급의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또 공공의료와 응급의료 분야에 공로가 많은 유공자 개인 93명, 단체 44개 기관에게 상이 수여됐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덜 추운데요.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정말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